자, 그러면 전문 기자와 함께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문재인 대통령 방미 일정이 1박 3일 일정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복 비행 시간이 워싱턴에 체류하는 시간보다 더 길다고 하더라고요. 한참 길었죠. 예. 그래서 일단 뭐 이번 회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회담 자체로는 원래 오늘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예. 하는 걸로 예정이 네. 돼 있었는데 예. 예정보다 10분 정도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2시간보다 조금 더 넘겨서 끝났어요. 그래서 네. 한 3시 한 15분 정도 그 정도에 끝났다고 보면 되고요. 도착 및 환담 요게 한 10분 정도 이내로 끝난 것 같고 예. 단독 회담이 이제 영부인이 참석한 가운데 네. 이제 단독 회담이라는 이름으로 친교 단독 회담으로 했는데 요게 29분이 걸렸습니다. 굉장히 많이 걸렸고 그리고 이 시간에 대부분 모두 발언식이 이제 공개가 돼 버렸어요. 네. 이 영부인들이 착석한 상태였나요? 착석한 상태에서 지금 저 화면에 나오겠는데 예. 지금 요 장면인데 이 앞에 영부인들이 앉아 계시고 예. 이제 먼저 모두 발언을 조금씩 하고 이제 대개는 거기서 이제 기자들은 이제 뭐 정리해 주십시오 하면 나가기 마련인데 네. 기자들이 질문했는데 거의 끝이질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시간 공개된 발언을 하는 그런 상황이 한 29분 정도 진행이 됐고 네. 예. 그다음에 이 지금 요게 두 번째 일정인 단독 회담 일정이고 지금 예. 화면이 이 다음에 소규모 회담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소규모 참모들이 참석한 소규모 회담이 28분. 네. 예. 그리고 이제 오찬을 겸한 확대 정상회담이 이제 마지막 순서로 59분 동안이 진행이 돼서 아주 굉장히 생각보다는 알차게 진행이 됐고 예. 단독 회담 모두 발언이 공개가 되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굉장히 많이 노출이 돼서 네. 이제 저희 기자들은 그래도 좀 더 좋았습니다. 예. 서울에서도 들어오는 내용들이 많았으니까. 그렇죠. 더 왜냐하면 좋으셨겠군요. 이제 현장에 출장 간 기자들은 시간이 부족하니까 네. 이제 급하게 와야 되니까 리포트라든가 이런 거 하기 어려움이 있었는데 모두 발언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 나왔기 때문에 네. 리포트하는 준비가 됐고 네. 서울에서 준비하는 쪽에서도 원활을 했습니다. 네.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좀 예.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정용 안보실장이 한 4시 한 20분쯤에서 설명이 있었고 그에 앞서서 백악관에서도 성명을 냈습니다. 오늘 정상회담에 대해서 거기에서 간단한 또 내용을 뭐 이해할 수 있었고 그래서 오늘 회담은 굉장히 밀도 있게 진행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어떤 점을 이번 회담의 성과로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이번 정상회담 관심사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좀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분야가 한미 공조 균열 우려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번 정상회담으로 불식할 수 있느냐 이런 두 가지가 관심사였습니다. 네. 비핵화 협상 분야에서는 이제 조금 아까 김도원 기자 이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만 남북 정상회담을 곧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협의했다는 이 사실 자체가 네. 굉장히 성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관심을 보였다는 부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 문이 열려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화답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뭐 공개 발언이지만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말을 했다라고 하는 네. 점 중요하고 톱다운 방식의 필요성 이런 것도 두 정상이 공감을 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점이다. 이렇게 다운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방식의 필요성이라고 한다면 정상 간의, 그러니까 남북미 정상 간의 그 방식을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톱다운 방식 지금 이제 원래는 바텀업이라든가 톱다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가미가 돼서 특히 바텀업을 중심으로 해서 밑에서부터 네. 올려가지고 최고 정상들은 사인만 하면 되는 형태였는데 네. 지금 남북 회담도 그렇고 북미 회담도 그렇고 이것이 이제 최고 지도자의 결단으로 계속 이어지는 이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계속 되는 게 좋다라는 그런 판단인 거죠. 그리고 사실은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톱다운 방식으로 해서 해봤더니 이게 좀 문제가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잖아요. 회의적인 시각이 있고 근데 거기서 더 들어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북한은 당연히 톱다운이죠. 이제 유일지도 체제니까. 근데 미국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합의문을 거의 작성을 해놓고 네. 서명도 하려고 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참모들이 반대해서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북한의 설명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톱다운 방식이 약간 변형이 돼서 바텀업 쪽이 강조가 된 순간이 있었던 거죠. 하노이 회담에서 하노이 말씀하시는 회담에서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톱다운 방식의 유용성을 두 정상이 재확인한 것은 예.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상태가 좋다라고 네. 하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을 한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확인한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앞으로 제3차 북미 회담이 열린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도면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참모들은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해도 예. 사인을 하시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용기를 가질 수 있다. 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하려고 했지만 이제 볼튼 보좌관하고 이제 폼페이오 주로 폼페이오 장관이 했던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이제 국내 정치적으로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이게 용납이 안 됩니다. 사인하면 안 됩니다. 해서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다음번에는 먼저 번에 하노이에서는 내가 봐줬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사인을 하겠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것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메시지가 간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아니 최고 지도자가 결단을 했는데 왜 참모가 반대해서 사인을 못하는가 네.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해도 참모들이 반대하면 사인을 못한다는 건가? 이렇게 한다면은 희망이 좀 적어들겠죠. 네. 그래서 이제 톱다운 방식에 대한 강조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이 큰 협상이 가능하다라는 신호가 갈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앞서서도 뭐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한미 공조, 뭐 균열 우려 그런 시선들이 좀 있었잖아요. 있었죠. 이번에 좀 불식이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뭐 이 정도면은 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고 성과도 있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이 한미 동맹에 지금처럼 좋은 적이 없었다. 이런 말을 흔히 하기는 합니다만 네. 거기다 비교를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는 뭐 아무것도 못했지만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처럼 한미 동맹이 좋았던 때는 없었다. 예.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과장법을 많이 쓰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오바마 대통령과 비교해서 말을 할 때는 굉장히 진지한 무게감이 들어있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한미 동맹이 지금 최고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저는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짧은 2시간 동안 이루어졌지만 굉장히 파격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 장면 텔레비전에서 나오고 있는 저 장면 자체도 네. 굉장히 예외적입니다. 그게 네. 이제 영부인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네. 단독 회담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있을 네. 수 없다기보다는 예전에 본 적이 없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파격적인 것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차원의 우위, 우정 같은 것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다라는 네. 걸 보여주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특이한 파격적인 의전을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백악관에서도 이제 정상회담이 시작되는 무렵에 성명이 나왔어요. 네. 미리 준비한 성명이 나왔는데 거기에서도 한미 동맹은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핵심 축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고 네. 또 이제 회담 과정에서도 린치핀 핵심 축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거든요. 이 단어가 안 들어가서 한미 동맹에 위험하다라고 하는 이제 언론의 지적이 있었어요. 네. 사실 그때 맥락에서는 안 들어가도 되는 거지만 하여튼간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을 한 거죠. 그래서 미국 측에 이제 우리 이제 정부에서 미국 측에 꼭 린치핀을 넣어달라 이라고 요청을 했는데 미국 측이 그걸 적극적으로 받아줬기 때문에 그간의 트럼프 행정부나 트럼프 정권 때는 린치핀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았었나요?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었는데 이제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한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린치핀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미 동맹, 한미 공조가 균열이 돼서 린치핀이 빠진 게 아니냐 네.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네. 예. 거기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과시하기 위해서 이번에 특별히 린치핀을 2번, 3번 넣은 것이죠. 네. 이런 것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한국 정부의 요청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린치핀이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상관 안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린치핀이 들어가면은 잘했고 예. 린치핀이 빠지면 한미 동맹이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니까 네. 꼭 넣어달라. 이제 그런 거죠. 네. 중요한 건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된다는 기조는 그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다시 좀 귀를 쫑긋 세워서 네. 들어볼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단독 회담 모두 발언에서 대부분 내용이 나왔습니다. 예. 대북 제재에 관련해서 제재 해제를 할 용의가 있느냐 했더니 대북 제재 유지를 선호한다. 아까 김희준 특파원 리포트에서 나왔죠. 네. 그다음에 이제 스몰 딜을 할 수 있느냐, 용인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스몰 딜을 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알아보겠지만 네. 예. 지금은 빅딜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예. 답변을 했고
금강산과 개성 제재 면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적절한 시점에 지원이 가능하다. 네. 그런데 예. 지금은 적기가 아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반대 차원의 얘기한 게 아니고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렇게 나온 거고 네. 예, 예. 기존 원칙론을 재확인한 수준이고 오히려 미국 언론은 스몰 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능성을 알아보고 있다라고 하는 유보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뭐 이제 미국 쪽에서 제재에 대해서 원칙론을 재확인을 하긴 했지만 어쩌면은 제재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서 좀 더 완화된 입장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가 될 수도 있다. 네. 그런 점에서 관심을 예. 둘 수 있겠습니다. 뭐 간혹 트럼프 대통령 돌발 발언으로 좀 관심을 끌기도 하는데 네, 오늘 또 미 군사물자를 우리가 구매하기로 했다 돌발 이런 말을 발언 했어요. 나왔습니다. 예, 이거 네.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이제 내용이 굉장히 휙 지나가 가지고 예. 내용을 파악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네. 예. 구매 물품 종류라든가 액수라든가 이런 게 미정이 되고 네. 있는데 말하면서 전투기라는 내용이 슬쩍 아, 지나갔고 네. 예, 예. 미사일이라는 물품이 들어갔습니다. 네. 예. 그래서 굉장히 규모가 크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투기가 한 대에 이제 F-35 같은 경우는 1,000억 원이 1,000억 원이 넘거든요. 넘죠. 네. 이제 전투기 같은 건 한 대씩 안 삽니다. 네. 이제 8대 뭐 한 예. 30, 뭐 20대 뭐 예. 이렇게 사기 굉장한 때문에 규모네요. 예. 한 대 이제 1,000억 원짜리를 이제 수십 대를 사면은 이게 네. 수조 원대로 바로 예. 넘어가잖아요. 네. 그 엄청난 규모라는 말이 나오는데 전투기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 부분은 추후에 예. 이제 좀 알아볼 내용이고. 그러니까 새로 뭐 약속을 한 건지 아니면 과거에 있던 것을 재확인한 건지 이런 것은 좀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문맥을 들어봤더니 이 문장이 두세 번 이상 나왔습니다. 네. 두세 번 이상 나왔는데 앞으로 구매할 것을 한국 정부에 약속하였다라는 네.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회담하면서 예. 이것을 사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을 한 것으로 내용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지난해 11월 30일 날에 사실은 부에노스아이레스 이제 네. 아르헨티나에서 예. 두 정상이 회담을 했습니다. 네. 두 정상이 회담을 했는데 그때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 가지고 두 정상이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회담이 네. 끝나서 좀 불쾌하게 끝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4개월 만에 처음 열리는 정상회담이거든요. 이제 이런 불쾌한 상황을 사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이제 정리는 됐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불쾌한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소하기 네. 위해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예. 좀 짧게요. 오늘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봤을 때 네. 앞으로 한반도 정세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가장 큰 관심사는 남북 정상회담을 네. 추진한다고 했기 때문에 네. 돌아오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특사를 보내서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설명을 하고 네. 예. 조기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긍정적으로 화답을 한다면 남북 정상회담이 4월 안에 4월 27일 날이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제1차 정상회담 네. 기념 날짜지 않습니까? 예. 그때를 전후해서 정상회담 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고 그때 만약에 정상회담의 결과가 좋다면 네. 5월쯤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 있습니다. 예. 네. 그 기회에 서울을 방문하는 이런 이벤트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면은 한미, 남북, 다시 한미 이런 식으로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간접 정상회담을 하는 네. 그런 상황이 이어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면 어쩌면은 북미 정상회담이 몇 개월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도 일단 방안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확답을 하지 않은 거죠 오늘. 확답을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답을 안 했지만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분명히 뭐 어떤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봐야 네.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